제가 얼마 전 팀버튼 특집하면서 배트맨 이야기를 좀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고 나니까 너무 아쉬워. 제가 또 슈퍼히어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배트맨이거든요. 좀 더 딥하게 또 다양하게 알아보기 위해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한 8명의 배트맨. 배트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 강박증 환자에 가까운 캐릭터성. 오늘은 여러 영화 속에서 어떤 것이 비슷했고 또 어떤 것들이 달랐는지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배우별로 영화를 정리했고요. 코믹스나 TV 시리즈가 아닌 영화만을 한정. 아주 적은 분량이나 카메오로 나온 영화는 제외했습니다. 빌런들의 경우 제가 또 다음 기회에 특집으로 다뤄볼 거니까요. 오늘은 온리 배트맨에게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화 속 배트맨의 8가지 얼굴 파트 1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배트맨은 다른 배트맨들에 비해 다소 민망하고 만약 처음이라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1966년 TV 시리즈를 기반으로 극장판 최초의 배트맨이자 서양에선 가장 인정받기도 한다는 원조 중의 원조, 애덤 웨스트의 배트맨. 지금 딱 화면 보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야, 딥다크하다, 소 시리어스하다 이러실 분들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어둠 속에서 싸운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리? 카메라에도 잘 안 나오는데 밝은 데서 싸워야지. 태양 아래에서 유쾌하게 싸우고 이상하리 많지 빌런들에게도 친절한, 약간 그 느낌이에요. 친절한 이웃 친절한 이웃 배트맨. 당시 캐스팅 때만 해도 애덤 웨스트는 무명 TV 배우였습니다. 광고 시리즈 단역을 오가던 그에게 갑작스레 DC 코믹스의 인기 히어로 배트맨 역할이 제안된 거죠. 근데 대본을 받아본 애덤 웨스트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뭔데? 이거 코미디잖아. 그렇습니다. 당시의 배트맨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해야 했고 그에 맞춰 공익성도 있어야 했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하호호 할 수 있는 우리로 따지면 거침없이 하이킥, 웽그막 같은 포지션의 작품이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빌런들과는 의외의 친목도 유지하고 로빈에게는 항상 교훈과 조언을 빼먹지 않는 그 시대의 도덕 선생님 배트맨. of super criminals that ever plotted to take over the world. Number one. 참 작품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도 밈이 되게 많은 작품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상어가 배트맨의 다리를 물려고 하자 로빈, 얼른 상어 퇴치 배트 스프레이를 줘! 완만한 스프레이가 겁나 많아. 고래 퇴치용도 있고 가오리 퇴치용도 있고 이 와중에 캐릭터들이 너무 진지하게 행동을 하니까 이거야말로 컬트야, 컬트. 요걸 코믹스에서도 패러디하고 레고 배트맨에서도 패러디하고 아무튼 이거 말고도 춤추는 배트맨이라든지 여러 광기 어린 배트맨의 모습이 두고두고 화제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배트맨의 가장 큰 특징이자 다른 시리즈와의 차이점은 바로 배트맨의 슈트. 우리가 보통 배트맨 하면 검정색 내지는 어두운 색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선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코믹스에서 막 튀어나오기라도 한 것 마냥 회색의 배트맨. 다른 배트맨들이 배우의 몸을 보정하는 소재의 슈트였다면 여긴 그런 거 없어. 배우의 바디라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타이즈 쫄쫄이. 이게 살짝 민망하기도 하고 배우의 몸이 친근해서 정이 가기도 하고 그래도 뭐 코믹스에는 가장 가까운 형태의 슈트였다.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는 이후로 수십 번 리부트됩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복수심에 찌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광기 어린 괴물 같은 존재로까지 변해가죠. 그런 흐름 속에서 애덤 웨스트의 배트맨은 가장 밝고 가장 유쾌하고 가장 유치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배트맨보다도 나는 배트맨이다 라는 확신에 가득 찬 남자. 가면을 쓰고 타이즈를 입고 아이들에게 도덕심까지 일깨워주던 남자. 이 배트맨에게는 트라우마도 광기도 자괴감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구하려는 순수한 마음, 그것만 있을 뿐이었죠. 이렇게 보니까 뭐랄까 이 배트맨의 형태의 슈퍼맨의 마인드를 넣은 것 같은 느낌이 기분 탓이겠지? 애덤 웨스트 배트맨의 컬트 포인트. 시리즈 중 가장 예의 바른 배트맨.
아는 형 보는 것 같은 친근한 바디라인,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짤방부자. 제가 박명수 짤 많이 쓰잖아요. 박명수 없었으면 저 배트맨 짤방 엄청 썼을걸요. 자, 이제부터 우리에게 좀 익숙한 느낌의 배트맨이죠. 본격적으로 어두워진 톤, 칙칙한 화면. 물론 이게 화면 색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배트맨의 마음 상태까지 반영한 게 이 화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1989년 팀버튼이 연출하고 마이클 키튼이 연기한 배트맨. 근데 지금이야 모두가 인정하는 배트맨이지만 당시 기준에 있어선 반대가 굉장히 많은 배트맨이었어요. 아니, 비틀주스 만들었던 감독도 감독인데 그 영화에서 비틀주스를 맡았던 마이클 키튼을 배트맨으로 안 친다고? 그도 그럴 것이 비틀주스의 이미지도 한몫했지만 마이클 키튼 자체가 코미디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거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몇 년 전에 본 게 애덤 웨스트 쫄쫄이 원작 스타일인데 갑자기 딥다크해지고 배우는 비틀주스. 이거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암튼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그야말로 고담 속 다크나이트, 초대박 물건 배트맨. 자, 일단 외형부터 갑시다. 슈트는 말 그대로 올블랙, 다른 색깔이라곤 로고의 노란색뿐, 나머지는 완전 새까맣게 칠한 고무 갑옷. 이 슈트에 딱 하나 단점이 있었는데 이게 목이 안 돌아가. 고개를 돌릴 땐 허리째 같이 돌려야 하는 전설의 슈트. 근데 그 어색한 움직임조차 위압감 있는 몸짓, 무게감 가득한 멋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배트맨의 목소리. 여러분, 묵직하게 깔면서 뱉는 그 대사 아시죠? I'm Batman. 요거 이 작품이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시리즈까진 그냥 평범하게 말했는데 딱 여기서부터 브루스 웨인은 평범하게, 배트맨의 목소리는 낮게 설정했다고 해요. 이후 작품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죠. 두 개의 분리된 정체성을 구분하는 장치이자 배트맨을 좀 더 딥다크하게 보이게 만드는 디테일. 저음을 내는 방식에 있어선 조금씩 방법이 다르지만 그 기준은 이 작품에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요거 말고도 이전의 배트맨의 성격과 완전히 달라진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사람들과 잘 섞이지 않는 아웃사이더 기질, 친구도 없고 잘 웃지도 않는 불행한 히어로의 표본, 거기다 우울증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이게 뭔 히어로 생활이 될까 싶은 무너진 정신 역시 이 작품이 원조다. 사실 이 작품의 분위기나 배트맨의 태도는 고담이라는 도시 그 자체와도 연결돼 있어요. 팀버튼이 만든 고담은 그냥 도시가 아니라 산업 폐기물과 스팀펑크가 공존하는 기묘한 혼종. 화면은 늘 어둡고 조명은 부족하고 사람보다 그림자와 연기가 많은 곳. 그리고 그 어두운 도시를 누비며 말 한마디 없이 싸우고 진짜 박쥐처럼 튀어나왔다 사라지는 남자. 그게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이었습니다. 참 여담이지만 지금이야 배트맨 하면 살인은 안 한다.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불살의 설정에 관해선 크게 얽매이지 않았는지 악당한테 폭탄을 달아놓고 폭발시키고 터지고, 근데 그렇기에 고담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존재 배트맨. I'm Batman. 마이클 키튼 배트맨의 컬트 포인트, 어두운 다크 히어로의 원조, 팀버튼만의 악몽 같은 비주얼, 그리고 목이 안 돌아가는 슬픈 히어로. 제가 며칠 전에 영화 다시 봤는데 이거 한번 의식하니까 계속 보여요. 너무 불편해 보여. 1995년 팀버튼의 어두운 고딕풍 배트맨이 막을 내리고 조엘 슈머가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배트맨 영화를 들고 오는데요. 바로 배트맨 포에버. 근데 배트맨 포에버가 앞선 영화들과 아예 별개의 작품으로 알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작품 흔히들 말하는 배트맨 모던 에이즈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에요. 쭉 이어진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감독도 바뀌고 좀 더 밝은 스타일의 배트맨을 원했던 워너브라더스의 니즈에 맞춰 알프레드와 제임스 고든의 역할을 제외하곤 배우들도 전부 다 변경. 이때 배트맨을 연기한 건 당시 젊고 재능 있는 배우로 평가되던 발 킬머였습니다.
날카롭고 커다란 하관이라든지 원작에 가까운 큰 키와 덩치라든지 오히려 마이클 키튼보다 더 배트맨스럽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제가 봐도 딱 비주얼만 놓고 본다면 가장 깔끔하고 샤프한 배트맨은 발킬머가 아니었나.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배트맨 포에버의 배트맨이 이전 배트맨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다는 점이었어요. 브루스 웨인과 배트맨 두 존재 사이에서 고뇌하고 또 계속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히어로. 나는 왜 밤마다 가면을 쓰는가? 부모님의 죽음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발킬머의 배트맨은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결을 지녔습니다.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이 어둠 속으로 점점 더 침잠에 들어가는 인물이었다면 발킬머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려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조엘 슈마의 연출 스타일도 배트맨의 캐릭터성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팀 버튼의 고담이 스산한 폐공장 같았다면 슈마어의 고담은 세상 화려한 테마파크. 조명은 더 화려해지고 색감은 네온 사인의 비비드한 컬러톤. 그와 동시에 과장된 빌런들의 연기와 이야기 때문에 배트맨만이 유일하게 어둡고 또 유일하게 진지한 인물로 비춰졌죠. 요거는 좀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있긴 합니다. 영화에서 배트맨만 붕 뜬다. 만화와 영화의 경계를 잘 버무렸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도저도 아닌 애중간한 맛. 아무튼 다시 배트맨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당시 비주얼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곰으로 만든 배트슈트는 훨씬 더 해부학적으로 정교해졌고 또 수많은 논란의 시작. 배트맨의 꼭쥐스도 이때부터 시작됐죠. 이것도 배트맨과 로빈부터가 시작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히는 여기서부터가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언급되는 이 참사는 그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로마 전사의 갑옷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디자이너의 해명에 또 근데 이건 시대를 앞서갔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아직까지도 꼭쥐스를 표현한 히어로는 없어. 여러모로 독보적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우리가 흔히 아는 배트맨의 규칙.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살의 규칙이 바로 배트맨 포에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 이제는 배트맨의 공식이 돼버렸죠. 사람을 죽이지 않는 어둠의 기사의 이미지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확립되었다. 참 여러모로 배트맨 포에버는 아쉬운 작품입니다. 배트맨의 비주얼만 놓고 본다면 그럴싸했지만 빌런들의 얕고 과장된 표현, 수준 미달의 이야기, 배트맨을 제외한 다른 여러 요소 때문에 배트맨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저평가되기도 했어요. 이런 이유로 배트맨 포에버는 종종 중간지대에 놓인 작품처럼 여겨집니다. 팀 버튼의 환상적인 동화와 크리스토퍼 놀란의 묵직한 현실 사이, 그 어딘가 붕 떠있는 채 균형을 잡지 못한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발킬머의 배트맨 이미지만큼은 지금 다시 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샤프한 마스크, 정통에 가까운 피지컬, 흔들리는 내면까지 표현한 비운의 배트맨.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배트맨 포에버를 커버치냐고요? 여기까진 몰랐습니다. 이후 얼마나 개똥 같은 배트맨이 튀어나오게 될 줄. 그거에 비해서 이건 선녀야. 아쉬운 부분이 많어. 발킬머 배트맨의 컬트 포인트.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배트맨. 배트맨의 비주얼만큼은 따봉. 그리고 배트맨 빼곤 다 별로인 영화. 솔직히 이 영화도 빌런이 엉망진창인데 요건 제가 다음에 꼭 기회되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할 배트맨은 이걸 또 파트 1의 마지막으로 소개하게 되다니 노린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명실상부 역대 최악의 배트맨. 꼭쥐스 좀 없애라고 했더니 더 크게 만들어버린 조지 클루니의 배트맨. 감독은 전작에 이어 여전히 조엘 슈마어고요. 배트맨 역할만 발킬머에서 조지 클루니로 바꾼 배트맨과 로빈. 사실 캐스팅만 놓고 보면 조지 클루니는 꽤나 그럴싸했어요. 당대 최고의 인기미남 배우였고 TV 시리즈 ER로 얼굴도 익숙하고 이미지도 깔끔하고 연기력도 인정받았던 너무 좋은 상황.
워너브라더스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 됐다, 이미지도 괜찮고 전작의 느낌 유지하면서 빌런도 더 넣으면 이건 떡상각이다, 돈 쓸어 담겠다. 하지만 배트맨은 뭔 소생불가의 영포티로 만들어놨고 빌런들은 지들끼리 영화를 개판 5분 전으로 만들고 있고 이건 뭐 어떤 식으로든 좋은 소리를 할 수 없는 망작으로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일단 배트맨 포에버에서 시작된 그 망할 놈의 꼭지스 슈트, 그 묘사는 이 작품에서 정점을 찍었는데요. 가슴 근육, 식스팩, 잔뜩 성난 엉덩이, 거기다 훨씬 명확하고 디테일해진 젖꼭지 묘사. 그리고 배트맨도 로빈도 그 거시기가 너무 묵직해. 보기에 너무 민망해. 뭔가 감독과 배우들은 그게 멋있다고 느껴졌는지 그 부위만 강조한 장면들이 꽤나 많은데 이게 공식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쌈마이하고 아스트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지 클루니의 배트맨은 전작들과는 달리 완전히 유쾌하고 쿨한 배트맨으로 묘사돼요. 그는 고담의 어둠을 고민하기보단 배트카를 부러워하는 로빈에게 로빈, 부러우면 지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유머를 날리는 인물. 문제는 이게 하나도 웃기지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심 하나도 안 웃긴데 막 지들끼리 쿨한 유머인 것 마냥 낄낄거리는 그 분위기 아시죠? 그리고 이 영화의 전설적인 명장면, 바로 배트맨 신용카드 씬. 배트카드 유효기간은 영원히. 아이씨, 여기서 배트맨은 나르시즘이 왜 이렇게 심해? 자기 히어로 한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아저씨야 뭐야. 배트맨은 엉망진창이지, 슈트는 더 엉망진창이지, 빌런들은 더 엉망진창이지. 모든 게 절망 수준이었으니 흥행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쫄딱 망해버렸고 또 배트맨 시리즈를 종말시킨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 이후 워너브라더스는 완전히 브레이크를 걸었고 한동안 배트맨 시리즈 자체가 멈춰버리는데요. 이때까진 몰랐죠. 이후 다시 배트맨을 떡상시킬 엄청난 시리즈가 이건 파트 2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 클루니의 배트맨 뭐 또 할 이야기 없나? 생각나는 게 꼭지스랑 신용카드밖에 없냐? 이건 진짜 망했다. 조지 클루니 배트맨의 컬트 포인트, 세상 가장 아스트랄한 배트맨, 배트맨 영화 중 최악의 영화, 그리고 조지 클루니의 흑역사. 아놀드 형님도 미스터 프리즈 그지 같았고 우마 서먼도 말을 말자. 자, 일단 총 8명의 배트맨 중 4명의 배트맨을 이야기해봤는데요. 간지가 좔좔 흐르는 배트맨도 있었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배트맨도 있었고 벌써 다음 편에 나올 배트맨들 기대되지 않습니까? 나만 기대하면 이게 또 나가리인데. 파트 2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신다면 제가 또 영상 은능 업로드 할 거니까요. 그때 또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멘트도 다음 시간에 배트맨 다 언급하고 길게 이어나가 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파트 2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음 시간은 망작이 없어서 없나? 없었나? 있었나? 없었나? 그것도 다음 시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빨리 편집이나 해야겠다.